네, 안녕하세요. 김희재입니다. 오늘은 별의 진화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강에 앞서서 저번 시간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은 PPT를 이 교과서를 기본 베이스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다른 참고서부터 보지 말고 수능 특강, 완자, 이런 참고서, 하이탑까지 이런 참고서부터 보지 말고 교과서에 있는 문장과 단어에 집중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싶다면 수능 특강을 푸세요. 수능 특강 2점짜리부터 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3점짜리 혹은 자이스토리나 그런 기출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수능 완성을 풀면 됩니다. 그 2권이나 3권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는 항상 교과서, 문장, 단어 위주로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PPT를 만들 때 교과서 보고 만듭니다. 다른 참고서 절대 안 봐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참고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다른 참고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습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참고서로 공부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교과서와 PPT 그리고 수능 특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텔라 에볼루션, 그러니까 별의 진화죠. 우리의 별, 특히 태양과 같은 별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별은 어디서 탄생하는가? 별은 성간 분자 구름에서 무리지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성간 분자 구름이란 무엇인가? 수소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그 다음에 온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밀도가 매우 높다라는 3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매우 크죠. 자, 성간 분자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성간 분자원에서 중력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원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 중심에 계란 후라이에서 계란 노른자 부분이 태양이 되고 흰자 부분들이 뭉쳐서 행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중력 수축에 관하여 이게 중요하다 했죠. 중력 수축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별의 진화 3시간 동안 계속 나오게 되니까 더 뒤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했죠?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나온다 했습니다. 특히 열 에너지, 온도가 올라간다. 중력 수축하는 물체의 별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추가 문장이 있습니다. 저번 PPT에는 없었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 수축으로 하는 에너지가 큽니다. 중력 수축으로 얻는 열 에너지가 큽니다. 당연한 거겠죠. 무거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테니까. 그러면은 열 에너지가 크면은 핵융합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핵융합이라는 것은 필요한 게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더 높은 그 분자량을 가진 원소들이 핵융합을 하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별의 진화 과정은 곧 핵융합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또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또 핵융합이 일어나고 그렇게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가면서 별의 그 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 수축으로 얻는 열 에너지가 크게 되고 그 열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핵융합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핵융합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은 별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데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의 진화 속도는 빠르다라는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원시별 단계에서 이제 전주계열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전주계열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표면 온도가 1000켈빈에 이뤄서 빛을 내면 그것이 원시별과 전주계열을 구별하는 분기점이다.
근데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태양계 성운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 에너지를 계속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계열 단계에 이를 때까지 중력 수축이 지속된다. 크기가 작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HR도상에서의 진화 경로였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자, 1번 경로가 분자운이 수축하여, 그러니까 원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1번이. HR도 바깥에 존재하죠. 왜? HR도 안에서는 이 원시별의 물리량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HR도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HR도 바깥에서 나타났습니다. 2번과 3번 단계, 전주계열 단계입니다. 표면온도 1000켈빈, 그리고 빛을 낸다. 그 다음에 4번 단계로 가면 이제 주계열 단계가 되는 거죠. 지금의 태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HR도상에서 질량에 따라서 전주계열 단계의 그 진화 경로가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보면은 100솔라메스, 10솔라메스, 3솔라메스, 1솔라메스 태양이죠. 0.5솔라메스, 0.1솔라메스별로, 그러니까 질량별로 HR도상에서 전주계열의 진화 경로가, 그러니까 전주계열성이 주계열성으로 가는 그러한 진화 경로가 각기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특징이 뭐였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HR도상에서 수평이동하는 경향이 컸고,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HR도상에서 연직이동, 수직이동하는 경향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계열에 도달하는 시간, 그러니까 별의 진화 속도죠. 진화 속도는 아까 말했듯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진화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계열성에서 주계열성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주계열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중력 수축하기 시작하는 분자운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에서 100배 사이여야지만이 주계열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상이거나 이 이하면은 주계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주계열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계열 단계는 중심부의 온도가, 이거 외워야 되겠죠? 중심부의 온도가 1000켈빈이 아니라 1000만 켈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주계열성을 의미하는 1000켈빈의 온도는 중심부의 온도가 아니라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이고, 이것은 주계열 단계를 구별하는 온도는 중심부의 온도예요. 중심 핵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러서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러한 별을 주계열 단계라고 합니다. 주계열 단계의 특징은 더 이상 중력 수축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력이 이제 멈춰. 나도 에너지를 낼 거야. 그래서 내부에서 에너지를 내니까 그 내부의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뤄가지고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단계를 주계열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들의 일생의 대부분은 주계열성에서 보내게 된다. 자,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주계열성의 수명에 관한 거였어요. 주계열성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소의 양이 많습니다. 또 주계열성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높습니다. 즉 1초당 내뿜는 에너지의 양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는 반대의 방향을 가지고 있죠. 수소의 양이 많은 것과 수소를 많이 소모하는 것. 그 중에서 뭐가 더 우세하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높아진다. 즉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갖고 있는 수소의 양보다 소모하는 수소의 양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주계열성의 수명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죠. 주계열성의 모든 물리량은 하나가 커지면 다 커지는 그런 직관적으로 쉬운 물리량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주계열의 수명만큼은 질량의 반비례 관계이다. 자, 이거 연습 문제 풀어봤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주계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계열 이후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의 진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프라인 다음 시간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를 하겠습니다. 자, 주계열성 다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태양은 주계열성에서 100억 년의 시간을 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은 나이가 50억 살이에요, 약.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50억 년 뒤에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50억 년 전 태양의 초기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고 50억 년 후의 모습입니다. 자, 보면은 가로축을 보면 중심에서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중심에서의 거리가 0이라면 어디를 나타내겠어요? 완전 태양의 별의 중심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분 비율을 볼까요? 하이드로젠, 수소입니다. 헬륨이죠. 보면은 이 점선을 보면 뭐냐면 여기까지가 핵의 바운더리, 핵의 범위라는 겁니다. 이 점선까지가 중심핵, 수소 연소가 일어나는 범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50억 년 뒤까지를 보면 지금 태양 중심부에서는, 중심핵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헬륨의 성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절반 정도 찼죠. 그리고 아직 그 헬륨으로 바뀔 수 있는 수소가 또 절반 정도 남아있네요. 이 노란색이 수소니까. 50억 년 뒤면 어떻게 되냐? 이 점선이 핵이라 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네요. 중심에서의 거리 0이니까 여기가 이제 다 핵입니다. 이렇게 핵융합할 수 있는 핵, 이렇게. 자, 적색 거성으로의 진화는 이때 일어납니다. 중심핵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서, 즉 소진되면서 적색 거성으로의 진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중심핵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전환됩니다. 그때 적색 거성으로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중심부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별의 중심부입니다.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중심부고, 겉은 이제 수소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는 이 중심핵의 크기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근데 크게 그린 거예요. 이 중심핵은 이제 뭐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전환되어 있으니까 헬륨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이 헬륨 핵은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해요. 헬륨으로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핵융합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중력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부족하여 핵융합을 못한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가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온도가 부족해서 핵융합을 못해? 그럼 온도가 충분하면 핵융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핵융합? 헬륨 핵융합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온도가 부족해서 핵융합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의 중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 헬륨 중심부의 헬륨 핵이, 다른 색으로 할까요? 헬륨 핵이 이렇게 수축하는 중력 수축 과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한다 했죠? 외워야 된다 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외워서 공부하면 쉽습니다.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열 에너지는 즉 온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중력 수축으로 인한 에너지 방출, 즉 열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색깔이 좀 칙칙하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헬륨 핵 주변에 둘러싼 수소층의 껍질, 그러니까 여긴 다 수소예요. 지금 다 수소인데 헬륨 핵 주변에 수소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층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헬륨 핵 주변의 수소층.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은 중심부에 헬륨 핵이 수축하면서 열 에너지를 발산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발산된 열 에너지를 이 헬륨 핵을 감싸고 있던 일부의 수소층이 그걸 받고 수소 핵융합을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색거성의 단계입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단어 수소 껍질 연소. 헬륨액을 수소가 껍질처럼 감싸고 있고 거기서 그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별이 팽창하게 됩니다. 별이 팽창하게 되고, 여기 중요합니다. 별이 팽창하게 되고 광도는 높아지면서 온도는 낮아진다. 별이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왜? 중심부 아주 조그만한 영역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때보다 더 큰 영역에서 수소를 태우면서 에너지를 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이 엄청나게 크게 팽창하게 되고 반지름이 커지니까 광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걸 잘 보면은 바로 우리가 광도 공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t의 4제곱에 r의 제곱. 여기서 별이 팽창한다 했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값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갑니다. 근데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그랬죠? 근데 그 낮아지는 게 그렇게 많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낮아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광도는 반지름이 너무 커졌으니까 광도는 올라가게 된다. 우리 광도 공식 여기서 또 나오죠? 중요하다 했었죠, 광도 공식. 자, 이렇게 해서 적색거성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위에 여기 슬라이드로 뜬 이 별은 어떤 별 상태겠어요? 중심부에 이런 중심부 보이죠? 중심부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어요. 주계열성입니다. 근데 얘가 적색거성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모든 중심 핵의 수소가 다 사라지고 헬륨만 남아있다. 그럼 헬륨 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헬륨 핵이 수축을 하면서 그 헬륨 핵을 감싸고 있던 수소 껍질층이 연소를 하기 시작한다. 수소 껍질 연소가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서 별이 팽창하게 되고 광도는 올라가면서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적색거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해줄게요. 됐다. 자, 보면 Inside O Solar Mass Red Giant라는 아이인데 이게 태양 질량의 5배의 레드 자이언트가 뭐냐면 적색거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5배의 적색거성이라는 별의 적색거성 단계의 단면을 나타낸 거예요. Surface of Star, 그러니까 별의 표면이죠, 여기는. 그리고 70R 솔라, 그 다음에 60R 솔라. 이게 뭐겠어요? 태양의 반지름의 70배라는 거예요. 적색거성이니까 주계열성인 태양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더 선, 이 태양의 크기를 나타낸 거고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센터 오브 스타, 여기가 이제 중심 핵을 나타낸 건데 이 조그만 영역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해서 본다는 겁니다. 100배 magnified 100 times니까 100배 확대했다는 거죠. 자, 그럼 확대된 영역을 보면 중심 핵이 잘 보입니다. 헬륨 코어, 그러니까 헬륨 핵이라는 겁니다. 수축하고 있는 헬륨 핵. 그러니까 핵융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헬륨 핵이 수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드로젠 퓨전 셀, 이거 뭐겠어요? 하이드로젠 퓨전이 뭐냐면 수소 핵융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껍질, 그러니까 수소 껍질 연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수소 껍질 연소. 그죠? 근데 실제 별의 크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작은 부분이죠. 그죠? 적색거성의 단면 부분을 본 거고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 HR 도성에서의 진화 경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선 여기 보이죠? 지금 이 라인이 무슨 라인? 주계열 라인이죠. 태양이 있고 태양이 50억 년 뒤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한다. 레드 자이언트가 뭐냐면 적색 거성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서브 자이언트, 그러니까 준 거성이라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 방향을 이렇게 진화한다고 보면 돼요. 이 방향대로 다시 지우면 이렇게 진화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HR도 상에서 이렇게 경로가 됐다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봐보세요. 분해를 해볼까요? 이건 이렇게 커진 거고, X축은 이렇게 커진 거, Y축은 이렇게 커진 것이고, 대각선은 이 대각선 방향 그대로 커진 것이죠. 자, 보세요. HR 동상에서 오른쪽으로 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온도가 내려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HR 도상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광도가 올라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HR 도상에서 대각선으로 이동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반지름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적색거성의 물리량의 변화를 HR 도상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여기서 여기로 진화한다는 것은 바로 적색거성으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크기 비교인데, 더 선에서 메인 시퀀스 스타, 주계열성, 지금 현재 태양의 크기를 나타낸 겁니다. 너무 작아서 확대를 해놨죠. 이 표면만 보이는 거 보여요? 이렇게 곡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하지만 50억 년 뒤에 태양은 이렇게 더 선에서 레드 자이언트, 그러니까 적색 거성 단계의 태양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미터가 EAU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름이 EAU라는 건 1AU가 뭔 뜻이냐면 현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AU예요. 그러면 EAU라는 거는 현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2배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만큼 반지름의 변화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적색거성 단계에서 이제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 다음 단계의 진화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겠어요? 계속. 그렇죠. 중심 핵에 헬륨의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간다. 내부 중력 수축하는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일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그 작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헬륨핵이 중력 수축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1000만 켈빈이 아닙니다. 1억 켈빈. 1억 켈빈이면 1억도예요. 거의 1억도, 엄청난 온도죠. 1억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헬륨이 그제서야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처럼 헬륨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뒤에서 더 자세히 배웁니다. 이것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개의 헬륨이 한 개의 탄소와 그 다음에 잉여 에너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탄소로 바뀌고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 중력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마치 like MS, 그러니까 주계열 단계처럼 이제 더 이상 별의 중심부도 수축만 하고 있지 않는다.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함으로써 나온 에너지로 중력 수축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력 수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중심부, 지금 쌤이 말한 핵융합 반응들은 다 중심부, 아주 조금만 별의 중심부에 있는 아주 조금만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볼까요? 이번엔 빨간색으로 아주 조그만 중심부에서 이제 헬륨이 중력 수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 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와 에너지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 근데 조건이 뭐다? 온도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갔어야 된다. 1억 켈빈.
1억 켈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중력 수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수소층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또 아까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이렇게 헬륨 핵을 감싸고 있던 수소층이 있었죠? 이 수소층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었죠? 바로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수소 핵융합, 이제는 원래 수소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중심 헬륨 핵의 수축으로, 중력 수축으로 나온 열 에너지를 받아서 수소 핵융합을 했죠? 근데 이제는 헬륨 핵융합으로 내는 에너지로, 이 에너지 있잖아요. 이 에너지를 받아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중심 헬륨액의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받아서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났는데, 지금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헬륨 핵융합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껍질 연소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의 물리적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물리적인 특징은 뭐냐면, 적색거성 단계와 반대의 단계가 일어나게 돼요. 별이 수축하게 되고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고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광도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별이 쪼그라들면서 광도는 낮아지고 표면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계열성과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과 같이 이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별의 크기가 작아지는 특성이 있고, 태양 질량의 별에서. 근데 중심부에서 중력 수축을 하는 단계가 되면 별이 커지면서 광도가 올라가고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 특징 반드시 암기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 보면은, 자,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겠죠? 지금 이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적색거성 단계예요. 왜? 헬륨액이 수축하고 있잖아요. 그 수축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껍질이 연소,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적색거성 단계인데, 여기서 헬륨핵이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부의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핵을, 코어를 둘러싸고 있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무슨 단계다? 헬륨 핵, 이 단계가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 단계다 라는 것입니다. 자, 디테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심핵에서는 헬륨의 연소가 일어난대. 헬륨이 중력 수축을 하지 않아. 헬륨의 연소가 일어나. 그 말은 즉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했다라는 거고, 3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와 에너지를 발생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겉껍질에서는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 별은 무슨 별이다? 어떤 단계의 별이다?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이라는 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HR 도상에서의 또 진화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년 뒤에 적색거성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자, 적색거성으로 진화를 했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헬륨 플래시라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억 켈빈에 도달하는 순간이에요.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는 순간 헬륨 연소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헬륨 플래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R 도상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부근에 위치하게 돼요. 이 부근에. 뭐 여기선 뭐 Life of Track of Star that Lost Less Mass During 어쩌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색거성 단계에서 질량을 적게 잃은 별의 진화 경로. 뭐 이 말은 뭐냐면 뭐 considerable mas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막대한 질량을 잃은 단계. 그러니까 이건 대학교 가서 배우는 심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필요 없고 여기 이 진화 경로, 대략적인 진화 경로만 보면 돼. 이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뭐가?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이. 알겠죠?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렇게 쉽게 화살표로 표현해 볼게요. 위로 적색거성 단계에서 HR 도성에서 무슨 소리야 이게? 음악이 나오네요. 네. 자,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이렇게 위로 이동을 했던 것이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의미는 뭐가 있겠죠?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표면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광도가 낮아지게 된다. 지우고 광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갔으니까 반지름이 줄어들게 된다. 라는 특징입니다. 물리적인 특징입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이라는 단계입니다. 자, 전 단계에서는 뭐예요?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에서는 중심부의 헬륨의 핵이 보면은 여기 나온 그림처럼 중심부의 헬륨의 핵이 탄소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껍질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에서는 이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전 했던 게. 그러니까 뭐가 반복되는 거냐면 이제 헬륨이 다 사라져. 헬륨이 모두 탄소로 전환됐어. 중심부에 그러니까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인 그 부위가 헬륨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탄소로만 바뀐 거야. 헬륨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탄소의 핵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려보면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중심부는 이제 탄소만 덩그러니 남고 그 다음에 중심부 1억 켈빈에 도달한 곳만 탄소로만 바뀌니까 여기는 이제 헬륨의 껍질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 헬륨 껍질 밖에 수소 껍질이 있죠. 그리고 이제 더 큰 부위에는 이제 수소들이 막 비활성 수소들, 핵융합하지 못하는 수소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태가 놓이게 된다는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탄소 핵은 다시 핵융합을 하지 못합니다. 왜? 온도가 부족해.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기 있겠어요? 온도가 또 올라가면 탄소도 핵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양 질량과 비슷한 별들은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탄소를 핵융합시킬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핵융합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양 질량의 별들은. 그럼 뭐가 일어나냐? 중력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 핵이 다시 중력 수축하게 됩니다. 중력 수축하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고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주변에 타지 않고 남았던 헬륨 핵이 아니라 헬륨 껍질이죠. 이제 헬륨 껍질이 뭐가 된다? 헬륨 핵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껍질 연소가 아니라 헬륨 껍질 연소가 되겠죠. 헬륨 껍질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헬륨 껍질 연소로 발생한 열이 또 주변의 외곽 수소 껍질이 있죠.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껍질에서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엄청 크게 그렸지만 지금 이건 별의 엄청 중심부의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바깥에는 비활성 수소, 그 핵융합을 하지 않는 수소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바깥에는 엄청나게 많이.
자, 그럼 껍질이 몇 개가 나왔죠? 2개가 나왔죠? 헬륨 껍질 연소와 수소 껍질 연소. 그리고 중심부에서는 탄소 핵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중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껍질이 2개 있다. 그래서 이중 껍질 연소. 그래서 별 이름이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2가지 껍질층에서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이중 껍질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아까 말했죠? 중심부의 핵이 수축을 하게 되면 별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광도는 올라간다.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주계열성이나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과 같이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하고 있는 단계의 별이 작은 크기를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광도는 낮아지면 온도는 올라간다. 표면 온도죠. 표면 온도는 올라간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다시 여기는 이제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이었죠. 얘가 이제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이 되면, 자, 탄소 핵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자, 탄소 핵이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서 헬륨 껍질이 연소합니다. 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수소 껍질이 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헬륨 껍질이 연소하면서 탄소를 만들죠. 그럼 탄소 핵에 탄소를 계속 추가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헬륨 연소의 부산물인 탄소가 이제 이 중심핵에 추가가 되는 거고, 또 헬륨 껍질의 부산물인 헬륨 껍질 연소의 부산물인 헬륨이 또 헬륨 껍질에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선생님이랑 한번 이렇게 차례차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HR도를 보겠습니다. 자, HR도 보면은 태양이 여기 있었고, 자, 적색거성 단계로의 진화, 레드 자이언트 보이죠? 자, 여기서는 이너트 헬륨, 그러니까 이너트 헬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비활성 헬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 수축을 하고 있는 헬륨이라는 거예요. 핵융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이드로젠 버닝 쉘, 그러니까 수소 껍질 연소. 그러니까 이 별은 무슨 별입니까? 적색거성이죠. 레드 자이언트 코어. 그리고 지금 이거는 코어, 그러니까 중심부를 확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중심부를 확대해서 중심부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레드 자이언트였죠. 레드 자이언트에서 다시, 그러니까 적색거성에서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 단계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쪽에서의 그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의 헬륨 버닝 스타죠. 그 단계의 코어를 확대해서 보면은 헬륨 버닝, 핵융합, 헬륨 핵융합,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버닝 쉘, 수소 껍질 연소,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의 코어, 중심 핵이다. 근데 얘가 다시 이제 어떻게 된다?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무슨 색으로 하죠? 초록색으로 합시다. 이쪽으로. 자, 이렇게 갔다가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이 되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HR 도성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내려가죠. 광도는 올라갑니다. 반지름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 더블 쉘 버닝 레드 자이언트, 이중 껍질 연소를 하는 적색거성이다. 이너트 카본, 그러니까 비활성 카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비활성 상태, 그러니까 중력 수축을 하고 있다. 핵융합을 하고 있지 않다. 중력 수축하는 탄소 핵이다. 헬륨 버닝 쉘, 헬륨 껍질 연소죠. 하이드로젠 버닝 쉘, 수소 껍질 연소라는 겁니다. 그 더블 쉘 버닝 코어, 이중 껍질 연소를 하고 있는 이 이중 껍질 연소 별의 중심부이다, 코어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너무 이게 40분이나 지났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담기에는 어려우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주계열성의 까지의 특징을 봤죠? 그럼 오늘은 뭘 배웠냐면은 주계열성 단계에서 50억 년 뒤에 진화를 해서 수소를 다 태워서 적색거성이 되었고, 적색거성이 다시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이 됐고, 이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이 다시 이중 껍질 연소를 하는 적색거성이 됐고, 그러니까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이 된 것까지, 그러니까 3개의 단계의 별을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사건들. 그리고 HR도 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물리량이 바뀌었죠? 올라가고, 대각선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하면은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광도가 어떻게 되느냐,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중심부에서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반드시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 선생님이 매 시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앞에 내용을 언급하면서 할 텐데, 자기 공부라는 것은 수업 들으는 게 공부 시간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책 보면서 온건히 이해하는 시간이 순수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순공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머리에 인지 부조화도 겪으면서 이렇게 개념을 교정하는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되는지 거기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만 마치겠습니다.